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배우는 행정사의 불굴의 정신.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라고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말한다. 행정사로 살아가며 이 문장만큼 가슴 깊숙이 파고든 말이 또 있을까 싶다.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좌절하는 산업재해 피해자를 마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심경의 중소기업 대표를 바라보며 행정청의 차갑고 획일적인 처분 앞에 무력해하는 영세 사업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산티아고의 모습을 떠올린다. 해밍웨이가 그려낸 산티아고의 초상. 84일 동안 빈손으로 돌아온 늙은 어부 산티아고. 다른 어부들은 그를 살라오브루난 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해밍웨이는 이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 고독과 불굴의 의지를 형상화했다. 산티아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거대한 바다다.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잔혹하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원동력을 얻는 신비로운 공간이다. 마놀린이라는 소년의 존재는 산티아고에게 희망과 연대의식을 심어준다. 비록 아버지의 반대로 함께 바다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산티아고는 혼자가 아니다. 행정사인 나에게도 산티아고와 같은 바다가 있다.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법령의 바다, 예측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는 바다,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대 시스템의 바다 말이다. 그 바다에서 나는 매일 의뢰편에 서서 싸운다. 첫 발을 내디딘 행정법의 바다. 행정사 개업 초기, 나는 마치 처음 바다로 나가는 어린 어부 같았다. 법조문은 외웠지만 현실은 달랐다. 베트남 공장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60대 초반의 가장이 찾아왔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생생하다. 선생님, 다른 전문가들과 상담해봤는데 승인받기 어렵다고 모두 거부하더라고요. 정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불안한 표정으로 묻는 그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의 까다로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회사 측의 소극적 협조, 의료진의 애매한 소견서. 마치 산티아고 앞에 펼쳐진 망망대해 같았다. 병우가, 너는 정말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기억이 생생하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매뉴얼에 없는 변수투성이었다. 그때 처음 읽은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다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조정원의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서 첫 성과를 거둔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중소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사건이었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대표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다. 선생님, 30년간 성실히 납품해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단가를 20% 깎으라니.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이것이야말로 산티아고가 만난 거대한 청새치 같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상대방 법무팀의 거센 반박, 각종 절차적 이의제기, 로비스트들의 압박. 마치 상어떼가 몰려와 청새치를 뜯어먹는 것 같았다.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순 없어. 며칠 밤을 새우며 반박 자료를 준비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호 양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날 밤 해밍웨이의 문장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흠칫했다.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산티아고는 청새치 뼈만 남았어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나?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노맨 이즈 언론 안더시. 산티아고도 혼자가 아니었다. 소년 마놀린이 있었고 바다 생물들과 교감했으며 디마지오의 정신력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행정심판에서 실패를 했던 시절 선배 행정사 한 분이 조언해 주셨다. 자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동료들과 케이스 스터디라도 해보게.
그때부터 원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10년, 20년 짬밥 먹은 선배들의 노하우를 듣다 보니 내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다. 병욱이가 맡은 그 공정거래 사건 말인데 심사 기준이 작년에 바뀌었어. 이 자료 참고해봐. 선배의 한마디로 3개월간 막혔던 사건이 술술 풀렸다. 산티아고에게 마놀린이 있었듯 나에게도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 경험이 쌓일수록 진짜 어려운 건 법리나 절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의뢰인과의 소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난관이었다.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준비하던 중 있었던 일이다. 선생님, 제 남편의 병이 정말 업무와 관련이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 지병 때문이라고 하는데. 초조한 표정의 배우자를 마주하며 나는 당황했다. 의학적 소견과 법적 근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다. 그때 문득 산티아고가 청새치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떠올랐다. 물고기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는 상대를 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나 역시 의뢰인을 단순한 수임료 지급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부터 의뢰인 상담 방식을 바꿨다. 법률 용어 남발 대신 쉬운 말로, 일방적 설명 대신 충분한 경청으로. 선생님 말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들의 질문이 늘어났고 신뢰관계도 깊어졌다. 현재 진행형인 바다와의 대결. 최근 맡은 대형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그랬다. 대기업이 실력 있는 중견 IT 회사에 시스템 설계를 하도급을 주었는데 프로젝트 도중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핑계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우리의 핵심 인력을 스카웃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모렴치한 사건이었다. 현재 상대 법무팀 및 로펌과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엔 정말 큰 놈을 만났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산티아고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나? 예전에 맡았던 다른 대형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왔다. 물론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의뢰인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산티아고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의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의뢰편에서 바다와 맞서다. 돌아보니 행정사라는 직업은 정말 바다와 닮아 있다.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무자비하지만 그 속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는 그 파도를 타고 나간다. 산업재해 피해자의 눈물,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의 한숨,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세사업자들의 호소. 그들의 아픔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나는 다시 결심한다.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법령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병우가, 너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다. 정의라는 거창한 말도 부끄럽다. 그냥 내 앞에 놓인 일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산티아고가 그랬듯이 어제도 새로운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다. 50대 중반의 공장 근로자. 직업병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했다. 그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분의 사연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바다는 여전히 크고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바다로 나간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패배할 수 없다는 걸 믿기에 더욱 담대하게. 하지만 인간은 패배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아. 마이너스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